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자모비를 이용해서 기술 통계란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자, 여러분들 이 기술 통계와 그래프는 데이터 탐색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요, 데이터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하는 어떤 실무적인 영역을 한 부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데이터의 수집부터 결국 결과, 시각화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수행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 과정에서 데이터를 우리가 탐색적으로 데이터의 어떤 분포라든지 또는 어떤 변수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데이터 기술 통계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수치를 파악합니다. 자, 이때 데이터 시각화는 매우 강력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각 변수 간의 관계를 어떤 수치의 대표값 하나로 보기보다는요, 그래프를 통해서 보신다면 훨씬 더 경량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상관계수라는 거 아시죠? 자, 두 변수의 상관성을 보기 위해서 제가 R값이 4, 5, 8이었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형태의 데이터들이 관계가 있는지 그림인지 떠올릴 수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스카터 플롯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만약 이와 같은 그림으로 제시한다면, 자, 상관 분석을 이와 같은 그림으로 제시한다면, 자, 이게 하나하나가 사람 개체의 데이터 값이라고 가정한다면, 자, X가 증가하면서 Y도 같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잖아요. 자, 때로는 수치보다 시각화가 훨씬 더 강력한 도구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와 같은 내용들을 살펴보실 거예요. 자, 그 전에 오늘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실 텐데, 오늘의 시나리오를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기업에 소속된 인사팀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기업 B라는 기업에서 우리는 향후에 회사의 사업 방향이라든지 또는 전망을 바탕으로 어떤 중장기 인력 운영 계획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회사들은 그렇게 많이 하죠. 인력 낭비하면 이것을 이제 줄이기도 하고요. 자,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여러분들은 현재 직원 현황을 빠르게 살펴보시고요. 인사 시스템에서 직원들의 성별, 연령별, 직급별, 존속기간, 소속 부서 등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들에 대한 요소를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서 현 시점에서의 직원 현황과 인력 구조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인사팀의 담당자로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구조조정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어떤 인사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자, 성별이나 연령이나 직급이나 또는 근속기간, 부서, 자, 이런 거 별로 알아보는 거예요. 자, 성별, 연령별, 직급별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어떤 값의 분포나 요약값을 알아보겠다라는 게 오늘의 핵심 시나리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파이썬에서는 땡땡바이라는 어떤 함수를 통해서, 코드를 통해서 어떤 그룹별로 살펴보시는데요. 자, 자모비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내용은, 자, 빈도 분석, 기술 통계, 중심 경향, 변산, 자, 변산 또는 그냥 베어리블리티라고 합니다. 자, 분포, 자, 정보 시각화 등이 되겠습니다. 자, 빈도 분석은 여러분들 어떨 때 쓰시는 건가요? 자, 빈도 분석은, 자, 질적 변수에 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질적이라는 건 명목형 변수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명명 변수라고 얘기하기도 했는데, 예를 들면, 자, 성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학력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구분을 위한 변수죠. 단순히 구분만을 위한 변수를 우리가 파악할 때는 빈도, 즉, 그 값을 세알리는 거예요. 빈도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퍼센트라는 것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술 통계를 통해서는 여러분들, 바로 양적 데이터를 분석할 때 쓰시는 거고요. 자, 이거는 연속형 변수에 쓰시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기술 통계를 통해서 평균이라든지요, 표준 편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심 경향 변산,
그리고 분포, 정보 시각화는 뒤에서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핵심 용어입니다.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들 꼭 알아가셔야 되는데요. 자, 평균이 뭔지, 중위수가 뭔지, 최빈수가 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특히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평균하고 중위수는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자, 평균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든 값을 다 더한 다음에 나눠주는 거죠. 자, 중위수는 그게 아니고요. 그 분포에서 가장 중간에 오는 값입니다. 따라서 분포가 이상적으로 우리가 가우시안 분포라고 하는데요. 서로가 대칭하는 이런 분포, 아주 대칭하는 이런 분포가 그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평균과 중위수는 서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같겠지만요. 최빈수는 가장 많이 나오는 값이에요. 자, 예를 들면 4, 4, 4, 5, 6이 있으면 4라는 수가 제일 많이 나온 값이겠죠. 자,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 범위, 사분위수는 여러분들 데이터 값을 요약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분산과 표준 편차를 통해서 산포도, 소위 이제 데이터가 얼만큼 퍼져 있는지도 살펴보셔야 되고요. 외도, 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시각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바로 히스토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이나 상자 그래프, 막대 그래프 같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분포나 값이나 기술적인 통계나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분석 목적과 방법을 살펴보시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직원 현황 파악을 위한 첫 단계로 인사 시스템에서 현 시점에서의 직원 기본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살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전체 직원 수가 몇 명인지, 그 다음에 성별, 연령, 직급, 근속기간, 소속 부서에 따라서 어떤지를 지금부터 살펴보실 겁니다. 자, 살펴보실 때 먼저 여러분들 인력의 특성을 파악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기술 통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 스텝으로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스텝은 첫 번째 단계는 기술 통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것을 정보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지워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여러분들 개념적인 거 먼저 살펴보시죠. 이론적인 걸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술 통계 주요 개념 중에서 먼저 중심 경향이라는 걸 먼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중심 경향은 뭐냐면요. 자,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수치입니다. 자, 제가 좀 써드릴게요. 이거는 중심 경향은 데이터의 전체적인 특징을 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전체적인 특징을 볼 수 있느냐? 자, 수집된 데이터가 어떤 값을 중심으로 몰리느냐? 자, 어떤 값을 중심으로 몰려있는 경향이 있느냐? 이것을 하나의 수치로 요약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중심 경향은 뭐가 있냐면, 자, 우리가 중심 경향의 유형, 종류에 대해서 아셔야겠죠. 자, 중심 경향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자, 첫 번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평균이 있죠. 자, 영어로는 mean, mean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평균은 여러분들 어떤 겁니까? 평균은 데이터의 모든 케이스를 값을 더해서요, 썸해서요, 데이터를. 자, 그 다음에 사례수로 나눈 거죠. 자, 그래서 총합을 케이스 수로 나눈 겁니다. 평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러분들 성적 처리하거나 할 때 평균 많이 계산하시잖아요. 자, 그 다음 사용되는 건 중위수입니다. 자, 중위수라고 하는 건 미디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요. 데이터를 딱 절반으로 나눴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값을 얘기합니다. 자, 중간에 위치니까 정중앙에 위치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최빈수라는 게 있습니다. 최빈수는 우리가 영어로는 모드라고 합니다. 모드라고 하는데요. 자, 최빈수는 가장 많이 발견된 값이에요. 관측된 값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심 경향, 예를 들면 분포가, 자, 데이터 특징을 보는 건데, 자, 만약에 데이터 분포가 이처럼 아주 이상적으로, 이것을 가우시안 분포라고 하죠. 종모양에 딱 중앙에 좌우 대칭으로 이런 표시면 여러분들, 자, 저 그냥 약자로 쓸게요. 평균 하고요, 중위수 하고요, 그 다음 다 3M이죠. 다 평균, 중위수 모두가 다 같은 값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장 빈번한 값은 제일 꼭대기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앙에 위치하죠. 분포에서.
그리고 모든 값을 케이스수로 나누면 다 이 값이 될 겁니다. 평균값도. 자, 근데 이렇게 딱 이상적인 분포를 보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회현상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값들은 서로 다른 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균, 중위수, 최빈수라고 한 이 개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서로 다를 수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자, 요건 제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변산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변산은 뭐냐면요. 데이터 세트의 값들이 어떤 형태로 퍼져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을 변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추리 통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자, 추리 통계는 우리가 추측 통계고요. 자, 이것은 실제 이제 통계를 얘기하죠. 자, 예를 들면 정률 상관 분석이라든지 분산 분석, 선형 회귀 분석. 자, 이런 대부분의 통계 분석은요, 모수 통계를 위한 방법이죠. 네, 모수 통계는 어떻습니까? 모수 통계는 우리가 데이터의 두 가지를 우리가 가정을 하거든요. 하나는 정규 분포를 가정하고요. 또 하나는 등 분산성을 가정하죠. 자, 정규 분포와 등 분산성을 가정하기 때문에 이 변산, 자, 이것은 상당히 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포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떻게 형태로 퍼져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사전 검토를 해서, 자, 그 분산에 맞는, 즉, 변산 또는 분산이라고 합니다. 분산에 맞는, 우리가 분포에 맞는 어떤 그런, 통계치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T 분포냐, 가우시안 분포냐, 베이지안 분포냐, 이런 식의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F 분포냐, 이런 것들이요. 자,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중심경향 특정식이 앞서 보셨던 평균이나 최빈값이나 중심값, 중앙값, 이런 거 외에도요, 변산에 대한 우리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각적인 자료나 또는 최대값, 최소값, 사분위 범위,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변산하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시각적인 자료로도, 그래프로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수치로 얘기한다면, 최대값, 자, 그 다음에 최소값, 자, 그 다음에 사분위수, 그 다음에 분산,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자, 이런 어떤 산포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큼 퍼져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아셔야 되고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사분위수 이런 거는 이제 그 데이터 자체를 4등분으로 나눈 거죠. 자, 최소값, 최대값은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 이런 것들입니다. 표준 편차는 수식으로 얘기하자면,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분산을 각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제곱근으로 제곱근 한 거예요. 이거 글씨가 좀 이상하죠? 제곱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값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그냥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값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자, 이거 지울게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 분포입니다. 자, 우리가 특정 변수에서 관찰된 값들의 빈도하고 이에 대한 생성되는 데이터의 모양을 이런 분포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분포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해당 변수의 평균이 얼마인지 또는 데이터의 편차가 어떤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나 편차 등의 정보를 우리는 분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해당 변수의 분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통계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분포 많이 들어보신 게 뭐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정규 분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정규 분포는 우리가 연속형 데이터에서 연속형이에요. 연속형 데이터에서의 그런 분포가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좌우 대칭의 종 모양이고요. 자, 결국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정규 분포, 이렇게 아주 이상적인 값. 여기서는 우리가, 자, 평균 M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미디언, 중앙가 M2, 그 다음에, 최빈도, 모드를 M3라고 했습니다. 이게 다 같겠죠? 일치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분포가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 분포가 이렇게 편향돼 있어요. 이렇게. 편향이라는 거는 좌측이나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좀 기울어져 있죠. 이렇게 정중앙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우리가 편향 분포라고 얘기를 해요.
자, 편향 분포는 우리가 좌나 우로 치우쳐져 있는 것입니다. 봉우리가. 자, 편향 분포는 여러분들 정규성이 좋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자, 이거는 정규성이 좋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편향 분포는 여러분들 히스토그램 같은 그래프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이게 외도. 자, 이거 뭘 어떻게 확인하느냐? 편향 분포는 여러분들, 네, 여기 위로 써드릴게요. 편향 분포는 여러분들 히스토그램이라든지요, 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고, 자, 외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향 분포는 여러분들 그 정규 분포를 가정하고 우리가 어떤 그 검증을 하시게 되면 예, 정확한 값이 안 나와요. 참값이. 왜냐하면 우리는 요걸 가정하고 돌리는데, 자, 제가 확대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는 요걸 가정하고 돌리는데 요렇게 분포가 있다, 실제로 편향돼 있다 라고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네, 가정한 값도로 안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평균을 중심으로 값들이 많이 집중돼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평균을 중심으로 값이 집중돼 있으면 이렇게 분포가 뾰족할 거예요. 즉 퍼져 있는 게 적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다 평균값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성적으로 치면, 자, 100점 만점에 80점이 평균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한 75점부터 85점 사이를 맞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예, 평균 80점인데 이렇게 모여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넓게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자, 100점 만점 중에 여러분들, 네, 평균이 80점인데 실제로 점수는 40점부터 100점까지 있다. 예, 퍼져 있더라. 뭐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포가 완만한 것보다 뾰족한 거는 많이 몰려 있는 거고요. 완만한 거는 넓게 퍼져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뭐 정규 분포냐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자, 얘기를 하자면, 자, 요거 제가 좀 많이 가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규 분포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만 통상 통용되는 값을 알려드릴게요. 자, 외도는요 3 정도, 그 다음에 첨도는 10을 넘지 말아야 돼요. 네, 그러면 이것은 뭐다? 정규 분포에 가깝다. 딱 정규 분포를 할 수는 없지만 정규 분포를 가정하고 돌려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제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술 통계에서 외도란 첨도 값을 확인하셔서, 자, 만약에 절대값이 3, 또 3을 넘지 말아야 돼요. 네, 3을. 자, 그 다음에 이것도 3을 넘지 않는다면, 첨도도 10을 넘지 않는다면, 자, 각각 외도와 첨도가 3과 10을 넘지 않는다면 정규 분포에 가깝다라고 가정하시면 돼요. 자, 요건 제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술 통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 통계를 할 때 가장 효과적인 거는 앞서 보셨던 그런 여러 가지 뭐 분포라든지 뭐 변산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효과적이고 파워풀한 거는 바로 그래프죠.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는 시각적으로 대상자들이나 케이스나 자료가 어떻게 퍼져 있느냐, 분포 있냐, 몰려 있느냐, 관련이 있느냐 등등을 쉽게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가장 분포의 모양과 특성을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좋은 그래프를 일단 얘기를 하자면, 자, 바로 히스토그램입니다. 히스토그램을 파악하시면 여러분들은 분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자, 제가 좀 써드릴게요. 이거는 히스토그램은 어떨 때 쓰느냐, 분포의 모양이나 특성을 파악할 때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씁니다. 자, 히스토그램 기본적으로 연속형 데이터에 쓰는 거예요. 자, 연속형 데이터가 아니면, 예를 들면 변수가 뭐 만 나이라든지요, 자, 이런 거는 쓸 수 있어요. 근데 뭐 성별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히스토그램 쓸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막대 그래프를 쓰셔야겠죠. 자, 히스토그램은 여러분들 기둥 모양의 그래프예요. 그래서 자,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실습을 하실 텐데 이렇게 몰려있는 이런 기둥 모양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분포를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생겼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가로축은 측정 값이 되겠고요. 측정 값, 밸류가 되겠고요. 자, 세로축은 뭐가 되겠죠? 케이스 수가 되겠죠. 케이스 사례 수가 될 겁니다. 즉, 예를 들면, 자, 우리가 만 나이로 조사했으면 19살은 몇 명, 20살은 몇 명, 21살은 몇 명, 이렇게 케이스 수가 Y축에 있고 X축은 측정 값이 되겠죠. 자, 히스토그램하고 막대 그래프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자, 바로 기둥 간의 간격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스토그램은 자, 기둥 간의 간격이 없어요. 간격이 있으면 막대 그래프고요. 간격이 없으면 바로 히스토그램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간격이 없다는 건 무슨 의미가 가질까요? 기둥 간의 간격이 없다. 자, 이것은 자, 측정값이 연속적이다. 연속적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밑에 연속형 변수를 쓰는 게 히스토그램인데 밑에 측정값 x가 계속 붙어 있으니까 간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격이 있다라는 건 이렇게 칼로 토막 내듯이 자른 거잖아요. 머리, 가슴, 배 뭐 이런 식으로 잘라놓은 거잖아요. 그쵸? 그것이 아니라 쭉 이어져 있는 거면 당연히 붙어 있을 겁니다. 밑에가. 그렇죠? 만약에 이게 간격이 있다라면 자,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는 간격이 있잖아요. 자, 밑에는 그러면 측정치가 비연속적인 겁니다. 잘라놓은 거죠, 인위적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히스토그램 연속형 데이터, 막대 그래프는 이산형 데이터에 사용된다라는 거. 네. 이산형 데이터라는 거, 뭐 범주형이라든지 이런 거에 사용된다라는 거. 뭐, 예를 들면 성별이라든지요. 또는 뭐 학력이라든지, 뭐 초, 중, 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우리가 막대 그래프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자, 박스 플롯이라고 합니다. 상자 그래프는. 박스 플롯. PLOT. 자,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이거는 저번에 우리가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휘스커 박스 플롯이라고 원래 표현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한값, 가장 높은 값이 되어 있고요. 밑에는 하한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 중앙에 있는 요거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중앙값이에요. 자, 그래서 미디언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거를 미디언은 여러분들 그 4분위수라고 해서 4등분으로 나누면 딱 중앙에 오는 값이죠. 그래서 쿼타일 2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한값은 여러분들 자, 이쪽 위에는 75%일이고요. 네. 75%일. 이거 7입니다, 이거. 자, 밑에는 25%일이에요. 자, 왜냐하면 자, 그 4등분하면 하나당 25가 되잖아요. 25, 25, 25, 25를 다음 100이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는 25를 나타내고요. 위에는 75%. 그리고 가운데는 중앙값이 50%일. 예, 퍼센타일이라는 거는 자, 100등분 했을 때 위치하는 값을 얘기해요. 50%일이면 100등분 했을 때 100명으로 딱 일렬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해당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요 하한값, 상한값은 가장 이제 요 인터쿼타일이 1.5니까요. 그 가장 위에 있는 값이라 보시면 되고 가장 아래에 있는 값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걸 넘어가면 뭐다? 이상값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때. 자, 그래서 이거는 집단 간 등분산성을 또 그 확인할 때 많이 씁니다. 자, 요거는 집단 간 등분산성. 자, 분산이 같냐 확인할 때 많이 써요. 등분산성을. 자, 그래서 이걸 집단 간이니까 두 개를 만약에 이렇게 해서 박스 플롯을 봤어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분산이 다르죠. 이거 두 개는. 왜냐하면 중앙값이 여기 위치했는데 이건 중앙값이 밑에 있고 서로 분산이 좀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시각적으로 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글씨를 최대한 예쁘게 쓰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판서 프로그램이 뭐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오늘 예제 파일을 그 미리 그 나눠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제 파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실제로 한번 이 분석을 해보는 실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잠오비 키셨으면요. 자, 제일 먼저 자, 요 탭 있죠. 자, 여기 아래 3개 있는 요 탭을 누르시고요. 파일을 불러오셔야겠죠. 파일을 불러오는 우리가 부분을 오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픈을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데이터 라이브러리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예제 파일을 쓰는 라이브러리들이 쭉 있는 거고요. R 데이터셋까지요. 여기 보시면. 자, 저는 제 PC에 있는 걸 불러오셔야겠죠. 그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예제는 PC에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this PC를 누르시고요. 여러분들이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지금 요 데이터라는 파일에 넣어놨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챕터 3이라 되어 있는 퍼스널이라고는 이 데이터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가 성공적으로 불러와져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데이터 우리가 셋을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러시면 데이터로 되어 있는 요걸 누르세요. 데이터를 누르셔서 자, 여러분들 셋업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를 눌러 보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변수명을 우리가 각각 하나씩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id는 지금 연속형 변수고요.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맞죠? 그 다음에 젠더를 보시면 젠더는 노미얼, 자, 명목형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숫자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레벨 수준은 1, 2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써주시고 싶다면 코드북처럼 앞에 디스크립션에 요거를 써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뭐 1은 남성, 2는 여성 이렇게 써주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이렇게 하면 외우기 어렵잖아요. 근데 나중에 봤을 때 1은 남성이었구나, 2는 여성이었구나, 소위 이제 코드북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령인데요. 자, 연령 보시면 노미얼로 되어 있고 인테거 숫자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사실은 지금 이 연령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노미얼로 되어 있으면 안 되죠. 자,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노미얼로 되어 있으면 레벨로 되어 있어서 수준이 지금 한 살 이런 뭐 2살 범위로 이렇게 쭉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수준이 한 30개 되는 거예요. 이 레벨이. 자, 이거는 사실은 노미얼이 아니라 이 컨티뉴어스 베어리어블이죠. 자, 연령은 만 나이는 지금 우리가 이걸 한 살 단위로 구분한 게 아니면, 구분한다는 게 한 살 한 살 단위로 뭘 이렇게 잘라놓은 게 아니면 사실은 컨티뉴어스 베어리어블을 받겠죠. 자, 네 번째를 보시면 랭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랭크는 우리가 직급에 대한 거예요. 자, 직급에 대한 거고, 직급도 알려드릴게요. 직급은 1은 대리고요, 사원이고요. 자, 2는 대리, 3은 과장, 4는 4는 차장, 5는 부장. 자,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급별로 이렇게 노미얼이 수치로 들어가 있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뉴어라고 하는 이 변수는 테뉴어는 우리가 근속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속기간은 컨티뉴어스 베어리어블로 되어 있고요. 개월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개월수라고 우리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디파트먼트는 자, 소속 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부서라고 그냥 칠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기 디스크립션에 남겨주시면 자, 지원팀은 1은 지원팀, 2는 관리팀, 3은 생산팀, 4는 영업팀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기술 통계 현황을 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기술 통계 현황은 전체 현황은 어디서 보느냐? 자, 지금 우리가 하나씩 이제 다 입력을 했으니까요. 기술 통계 현황은 여러분들이 여기 첫 번째, 잠시만요. 자, 여기 애널리시스를 누르셔서, 자, 첫 번째 여기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 요 표 있죠? 얘를 누르세요. 얘를 누르신 다음에, 자, 기술 통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 찾으시면 돼요. 여기 지금 디스크립티브라고 되어 있는 건 기술 통계라는 뜻이죠. 네, 기술 통계 하겠다라는 요걸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시면, 자,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기술 통계에 대한 값이 여기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기술 통계를 볼 텐데 아이디는 사실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 기술 통계는 여러분들 어떨 때 쓴다고 했죠? 자, 일단 한번 제가 다 해볼게요. 원래는 기술 통계는 연속형 변수만 써야 됩니다. 그냥 다 해볼게요. 아무 생각 없이. 자, 다 눌렀을 때, 자, 우리가 기술 통계를 보면 여기 기술 통계가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아이디, 젠더, 에이지, 뭐 랭크, 테뉴얼, 디파트먼트.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제일 처음 확인하셔야 될 건 n이죠, 넘버. 자, 다 93형으로 지금 결집값이 없어요. 미싱 결집값이 없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에 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균값인데, 보면 연령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게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젠더를 보세요, 여러분들. 1은 남성이고 2는 여성인데 1.3이면 뭐 남자도 아니 여자도 아니죠. 자, 이런 평균은 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왜냐하면 값은 구분하기 위한 값이었지
어떤 수치 자체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속형만 되는 거예요. 연속형 값은 해석할 수 있죠. 전체 94명의 평균 연령은 39세였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전체 94명의 성별은 1.3이었다. 1.3은 그 어떤 의미도 가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쭉 보시면 테뉴어는 우리가 근속기간이었죠. 근속기간을 보시면 132개월이었다. 평균. 자, 이런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앙값은 101개월이었고요. 자, 뭐 가장 작은 사람은 5개월밖에 근무 안 했고 가장 많이 근무한 사람은 330개월을 근무했었네요. 자, 요런 거 우리가 값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 이게 지금 다 넣어서 그렇지 다시 빼볼게요. 젠더 필요 없죠. 빼주시고 젠더 빼주시고요. 자, 이 뺄 때 여러분들이 쉬프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랭크 누르시고 빼주시고 디파트먼트 누르시고 시프트 누르세요. 빼주시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차피 해석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자, 기술 통계만 보자면 이 값이 우리가 기술 통계예요. 사실 아이디도 필요 없죠. 아이디는 왜냐하면 식별 변수라서 아이디는 그냥 여러분들 주민등록증 같은 겁니다. 주민등록 번호를 평균 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이디 빼주세요. 과감하게. 그러면 연령하고 우리가 근속기간을 요 값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해석해보면 다시 테뉴어는 얘기했으니까 에이지만 해석해보면요. 자, 대상자의 평균 94명, 전체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39세였고요. 미디언 값은 39세. 동일하네요. 그랬고, 자, 미니멈, 가장 작은 값은 24세, 가장 큰 연령은 54세였고요. 자, 그 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를 내면 평균에서 6.98 정도가 우리가 표준 편차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거를 이제 다 없애주시고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할 거냐? 젠더나 랭크나 디파트먼트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우리가 프리퀀시를 보셔야 돼요. 자, 프리퀀시를 보신다면, 자, 옆으로 보내시고요. 얘를 프리퀀시 테이블에 밑에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요런 표시들은 요걸 눌러줘라라고 되어 있죠. 누르세요. 그러면 프리퀀시가 밑에 나옵니다. 자, 이때 이 디스크립티브 기술 통계는 의미가 없으니까 해석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프리퀀시만 해석을 해줄게요. 자, 프리퀀시만 해석을 해주신다면, 자, 우리가 그러니까 남성 1이었죠. 남성은 66명이었고 여성은 2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전체 데이터에서 70.2%를 차지하고요. 여성은 29.8%를 차지했어요. 이 회사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많네요. 자, 그 다음에 랭크가 뭐였죠, 우리가? 서열이었죠. 서열, 직급. 자, 직급은 요거는 오디널 데이터였어요. 사실. 그래서 실은 네, 오디널 데이터였어요. 그래서 그 1이 우리가 사원이었고 2는 대리, 3은 뭐 과장, 차장, 부장님이었죠. 그래서 카운트를 세보면 지금 이 회사는 보세요. 사원이 지금 적어요. 8.5%밖에 안 되네요. 전체에. 그 다음에 지금 대리, 과장, 부장님의 이 비율이 제일 많은 거, 차장님의 비율이 제일 많은 거죠. 그다음 부장님은 적고요. 지금 이 회사는 역피라미드 구조인 겁니다. 그쵸? 우리가 근데 이런 것들을 더 쉽게 보는 방법이 그래프로 보는 거고요. 단순 수치로만 보면 지금 아무래도 이 회사는 지금 차장급과 과장급과 차장급의 비율이 제일 많네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기가 쉽겠죠.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자, 그 다음에 각각의 부서별 우리가 빈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서의 빈도를 파악한다면, 자, 여러분들 보시면, 자, 아까 뭐 1, 뭐 영업팀, 2, 뭐 그런 거 했었잖아요. 자, 그때 여러분들 3이니까 3이 영업팀이었어요. 자, 그러면 영업팀이 제일 많죠. 자, 영업사원을 좀 줄여야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만약 구조조정을 한다면, 자, 지금 이 회사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비율들을 우리가 먼저 구조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남성에서, 그 다음에 남성 중에서 뭐 과장님이나 차장님, 그 다음에 영업팀에 계신 특히 그런 분들이 비율을 많이 차지하니까 인원을 조금 감축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우리가 선택된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사례수나 결측값, 뭐 평균 이런 거 디포트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분포까지도 보고 싶다. 자, 그러면 이런 결측값 말고 분포나 이런 걸 알고 싶다면 밑에 우리가 스태티스틱스라는 걸 누르시면 됩니다. 그 전에 분포니까 이 지금 이 명목형 변수는 다 빼주시고요. 네, 아이고. 예, 잘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클릭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옆으로 이렇게 클릭해서 넘겨버리세요, 그냥. 자, 그 다음에, age, tenure.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자세하게 보겠다 그러면, statics라는 요 두 번째 그 항목 있죠? 얘를 클릭해 주세요. 요거요. 클릭해 주시면, 지금 기본적으로 디폴트,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값들이 여기 지금 클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이걸 빼면 여기서 없어지죠? 보이시나요? 자, 제가 만약 총 인원이라는 뜻인데 넘버를 빼면 네, 넘버를 추가하거나 이렇게 뺄 수도 있고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반대로 자, 여러분들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베어리언스 분산을 아셔야겠죠. 그래서 분산도 눌러 주시고요. 그럼 분산이라는 게 추가됩니다. 그쵸? 예. 분산이 추가됐죠? 자, 그 다음에 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도 추가되어 있네요. 다음 레인지도 추가해 볼게요. 자, 레인지 범위. 자, 범위도 추가해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외도 첨도. 자, 이게 지금 외도 첨도예요. 그래서 외도 첨도도 추가해 볼게요. 자, 우리 여기 밑에. 자, 우리가 아까 외도는 3, 첨도는 10이 넘지 않아야 정규분포에 가깝다 그랬잖아요. 자, 지금 이 값들은 뭐 0점대니까 사실은 뭐 상당히 정규분포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체로 지금 값들을 다 이제 추가를 했네요. 자, 그렇게 해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우리가 age랑 이 테뉴어만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age만 보시면 94명의 대상 중에서 아까 보셨던 평균 연령은 39세, 중위수도 39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으니까 거의 정규분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6.98이었고요. 표준 편차는 그러니까 데이터 합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값이죠. 다 변사는 이제 우리가 48.7이었고요. 자, 레인지는 지금 30, 범위는 30의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장 작은 값은 가장 작은 연령은 24세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연령이 54세니까 범위는 30이 되겠죠. 자, 가장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을 빼주는 게 범위가 될 테니까요. 자, 그 다음에 외도 첨도도 우리가 확인했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분산 같은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테뉴어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해 보세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전체적인 기술 통계형을 보셨고요. 이번엔 그룹별로 한번 보실게요. 자, 제가 만약에 단순히 이것만 보면 회사의 그냥 연령이랑 회사의 근속연수가 전 직원 이렇구나를 보는데 사실은 성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별에 따라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럴 때는 여기 젠더를 누르시고 여기 스플릿 바이 있죠. 그러면 그룹별로 구분해 달라. 자, 제가 지금 선택한 그룹별로 구분해 달라는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해 주시면 젠더별로 이제 이러한 기술 통계를 구분해 달라라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젠더별로 보시면 자, 지금 젠더가 1, 2가 있고요. 각각의 지금 테뉴어가 쭉 있죠. 그래서 1은 남성이고 2는 여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전체 숫자는 남성이 더 많았죠. 자, 미신 값은 둘 다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 평균만 보시면 제가 그냥 연령만 볼게요. 자, 남성의 연령은 평균 연령은 39.4세고 여성은 38.3세였습니다. 남자가 조금 더 많네요. 자, 그 다음에 중위수도 여자가 좀 더 많고요. 이번에는. 자, 그 다음에 분산도 이러하고요. 자, 범위도 보시면 비슷합니다. 다만 가장 작은 연령은 지금 보시면 자, 남성은 25세였고 여성은 24세였는데 자, 만약에 가장 큰 나이는 반대로 남자가 54세, 여자는 52세였어요.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모두를 누르시면 이제 제일 빈번한 그 값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모두 누르시면 우리가 모두 값이 여기 나오죠. 그래서 연령 같은 경우는 35세가 제일 많은, 그러니까 이 회사에 제일 많은 층을 차지하는 거예요. 자, 여자 같은 경우는 42세가 제일 빈번한 나이가 될 수가 있겠네요. 이것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룹별 현황을 보셨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런 기술 통계는 여러분들이 뭐 어떤 회사에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연령별이 아니라 어떤 특정 이제 부서를 좀 조절하고 싶다, 부서에 좀 구조 조정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부서별로 살펴보셔야 되잖아요. 디파트먼트를 클릭하셔서 네, 스플릿 바이를 하시면 자, 부서별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부서별로 보시면 자, 지금 우리가 지원팀이 1위였고요. 그 다음에 관리팀이 2였고 3위 영업팀 3위 영업팀 맞나요? 생산팀 4가 영업팀이었네요. 네,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다고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1부서 1반, 2반, 3반, 4반으로 할게요. 그냥 편하게.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지금 여러분들 근속 연한을 한번 파악해 볼게요. 이번에는 자, 보시면 자, 평균적으로 1반, 2반, 3반, 4반에서 가장 평균 근속 연령 기간이 긴 반이 2반이었습니다. 그죠? 2반은 163개월 직원들이 근무를 했었네요. 자, 그 다음에 미디언 중앙값이 되겠고요. 쭉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값을 통해서 우리가 부서별로 또 볼 수가 있고요. 자, 직급별로도 볼 수가 있겠죠. 랭크. 직급별로도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구조 조정을 해야 되니까요. 자, 우리가 사실 이제 직급별로 보시게 되면 요 퍼센트 수가 제일 중요할 텐데요. 나머지 이제 직급별로 근속기간을 보시는 건 큰 의미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근속기간은 당연히 부장님이 제일 길 거고요. 사원이 제일 짧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직급이라는 거는 근속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관여되는 것이니까요. 자,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각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각화를 할 때 우리가 히스토그램, 상자 그래프, 막대 그래프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게 될 텐데요. 자, 시각화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각화는 여러분들이 디스크라이브에 그래프로 따로 가지 마시고요. 밑에 보시면 이 통계량이라고 하는 스태틱스 밑에 보면 플랫이라고 되어 있죠. 플랫이라는 게 그래프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얘를 누르시면 밑에 기초적인 이 기술 통계와 관련된 그래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상당히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R로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차트가 있어야 되는지도 다 여러분 코드를 또 알고 계셔야겠지만 이 코드별로 또 바로바로 비교하기 좀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자모비로는 시각화 보기엔 너무 편합니다. 진짜 이걸 코드 없이도 한 번에 비교가 싹싹싹 가능하다라는 거, 예, GG 플랫이 가능하다라는 거 참 좋죠. 자, 여러분들 히스토그램하고 자, 덴시티그램을 우리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좀 밑에서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좀 걸리죠. 자, 보세요. 이 gg플랫 얼마나 예쁩니까? 여러분들 파이썬으로 이렇게 하려면 파이썬의 시본이라고 하는 이제 라이브러리가 파이썬에서는 이제 그래프 gg플랫 같은 거예요. 근데 파이썬 시본보다 저는 R이 최고예요. R이 시각화는 정말 끝내줍니다. 지금 gg플랫으로 보시면 gg플랫2예요. 그것도 심지어 보시면 지금 히스토그램 하고요. 자, 예, 히스토그램과 덴시티가 지금 같이 나온 거예요. 이제 덴시티를 지워볼게요. 지워보면 그냥 막대 그래프만 나오죠. 막대가 아니라 요 밑에 아래 간격이 없는 요 히스토그램, 이것을 막대 그래프를 히스토그램이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래에 간격이 없는 띄임의 간격이 없는 요것을 우리가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데, 요게 덴시티를 누르시게 되면 자, 이 그래프로 요렇게 그쵸, 요 밀도를 요렇게 분포 같은 거를 요렇게 입혀줍니다. 자,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쭉 우리가 봤을 때 에이지만 보시게 되면, 자, 에이지가 지금 보시면 정규 분포냐 아니냐를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1번 같은 경우 연령대가 사원 같은 경우는 약간 정규 분포에 가깝죠. 자, 우리가 여기 막대 그래프처럼 생긴 요 히스토그램만으로는 정규 분포인지 딱 정확하게 보기 어렵지만 밀도로 보시면 요렇게 봉우리를 우리가 분포를 파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게 부장님이었나요? 부장님 보시면 조기 승진하신 분은 40대 초반이고 50대 후반까지 이렇게 지금 봉우리가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오히려 쌍봉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분포를 이렇게 한눈에 파악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네, 테뉴어 근속기간도 보시면 근속기간이 다 달라요. 그 직급이 제일 높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랭크별로 보고 있으니까 랭크를 지워볼게요. 지우면 여러분들 자, 이렇게 나오죠. 이건 이제 한 변수. 아까 이제 랭크별로 본 거니까 그렇고 한 변수만 보시게 되면 자, 테뉴어 에이지는 정말 정규 분포에 가깝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밀도를 꼭 눌러주는 이유가, 요 덴시티를 눌러주는 이유가, 요걸 빼시면 이게 정규 분포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죠. 요걸 덴시티 누르시면
아, 이거 확실한 정규분포다. 야, 빼박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자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들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 상자 그래프를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히스토그램을 없애주시고요. 박스 플롯을 누르시면 자, 상자 그래프가 짜잔 하고 나옵니다. 자, 이때 자, 이 상자 그래프는 여러분들 자, 요게 휘스커고요. 요게 지금 이 띠가 중앙값이에요. 자, 요게 중앙값 미디언 값이고 위에가 75%일, 아래가 25%일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뭔가 좀 데이터에 퍼져 있으면 보기 어렵다 하시면 밑에 여기 데이터 있죠. 여기 밑에 데이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점점점점 보이죠. 아, 이렇게 해야 뭔가 상자 그래프는 이런 맛이지 라는 느낌으로 요 지금 한 명의 개체인 거예요. 지금 자, 보시면 연령은 50대 이상의 케이스가 이렇게 돼 있고요. 대체적으로는 요게 지금 다 몰려 있고 또 아주 연령대가 적은 사람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정확한 수치를 알고 싶다 그러시면 자, 요것은 그 스태틱스에서 디스크립션에서 요런 거 있죠. 쿼타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게 요 쿼타일 뭐 퍼센타일, 쿼타일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자, 요걸 눌러주시면 저 위에 이제 수치가 위에서 쿼타일이 나올 거예요. 여기 보이시나요? 25%일, 50%일, 75%일. 우리가 4쿼타일로 나누면 자, 상위 25, 중위수 50, 하위 25. 그러니까 하위 25니까 75%이죠. 이렇게 우리가 값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해당되는 값이 뭐냐를 알고 싶으면 요 값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여러분들 막대 그래프 이제 한번 살펴보실게요. 둘 다 이제 해제해 주시고요. 너무 편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편한 알 문법이 어딨습니까? 세상 편하죠, 여러분들. 이게 4차 산업, 이게 과학이죠, 여러분들. 예. 자, 무시무시한 시대에 앞으로 여러분들 누구나 다 이런 걸 이제 할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전문가로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인사이트를 어떻게 잘 끌어낼 것이냐. 그게 직무 역량을 쓰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자, 바 차트 눌러주세요. 바 차트 누르시면 막대 그래프가 나오죠, 여러분들. 자, 막대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막대 그래프는 이런 걸로 보시면 안 돼요. 막대 그래프는 자, 막대 그래프니까 범주형으로 보셔야겠죠. 그래서 젠더 F로 보내시고 랭크 보내시고 디파트먼트를 보내세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 막대 그래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젠더는 어떻습니까? 남자가 훨씬 많았고 여자가 적었고. 자, 아까 랭크도 직급별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프리퀀시에서 보셔야겠죠. 랭크 보시면 직급별로 사원, 뭐 대리, 뭐 이렇게 우리가 퍼센트 눈으로 잘 안 오잖아요. 감이. 이럴 때 밑에 이걸 보시면 한눈에 1이 제일 적고 3, 4가 많네. 우리가 한 번에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도 보시면 부서가 보니까 1, 2 부서보다 3번, 4번이 되게 많네. 3, 4번은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줘야겠네. 뭐 이런 우리가 그런 상황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우시는 내용이었고요. 자, 요거 오늘 배우셨던 거 좀 시간이 길게 흘렀지만 실제로 실습은 그 길지 않았죠. 하지만 오늘 중요한 이제 기술 통계에 대한 부분들을 하셨습니다. 절대 잊지 마시고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